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인사 나눠봅니다. 뉴스토마토 박수영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포제를 만난 음식료 업종 비싸도 더 오른다. 물음표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음식료 업종이 지난해 4월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기자, 지금 음식료 업종 시장 대비 어느 정도나 좀 선전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죠. 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20% 가까이 훌쩍 뛰어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업종 지수가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대한제분과 삼양제넥스, 대한제당이 연초 대비 14에서 17% 상승을 했고요. 대상과 동원 역시 7에서 8% 오르는 등 음식료 전반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롯데푸드, 농심, 빙그레 등은 1에서 2% 하락하는 등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에 그 곡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소재 식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곡물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음식료 업체의 펀더멘털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유는 크게 곡물 가격 안정과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재료비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수맥과 원당, 옥수수 등 주간 곡물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2에서 5%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7월물이 교체되면서 미국 수확 이후로 기준물 변경에 따라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재 미국의 옥수수, 대두 등 그 수확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서 곡물 시장의 그 하방 경직성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 좋은 날씨로 인해서 주류, 음료, 빙과 등의 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공식품의 추가 판가 인상도 단행되는 건 역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 상대적인 업종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관전 포인트로는 그 엘니뇨 발생과 곡물 가격 반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수입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그 주가 향배는 음식료 제품 가격의 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세금 인상과 맥주와 소주 시장 경쟁 구조 변화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제시가 됐습니다. 맥주는 롯데의 신규 진입으로, 또 소주는 무학의 수도권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맥주와 소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주요 원인이 곡물 가격 좀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 부분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맞물렸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재료비 부담이 좀 적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두 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엘니뇨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오를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곡물 가격의 추이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간 곡물 가격은 그 전주 대비로 각각 이제 좀 보시면 소맥이 한 2.6%, 또 원당이 0.2%, 대두가 2.1%, 대두유가 4.6% 밀렸습니다. 대두박이 한 1% 밀려서 나왔고요. 옥수수가 5% 급락, 그리고 팜오일이 2.1%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소맥이나 대두유, 옥수수는 7월물로 교체가 되게 되면서 그 미국 수확 이후로 기준 얼물이 변경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컸다는 그런 시황이 나오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2014-2015 시즌에 국제 곡물 재고를 12년의 최고치가 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재고가 늘다 보니까 단가 하락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 같은 경우는 곡물 수요 같은 경우는 소폭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상 기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작황이라든지 재고 수준이라고 그러면 곡물 단가 크게 올라갈 요인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2년 내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던,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나 사실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잠재적인 요소잖아요.
언제 한번 다시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곡물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배경과 함께 이 하향세가 어느 정도나 지속이 좀 될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이남까지 이렇게 재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난화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이제 칠레, 아까 이제 엘니뇨 말씀하셨는데, 엘니뇨가 이제 칠레 해역에서 그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기상재해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떤 작황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사실 지금 우리 쪽에서도 뭐 바다 해수가 1도 정도만 변해도 잡히는 어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거의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쪽에 어종들이 잡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엘니뇨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제 공무를 전망을 했던 쪽에서 이번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슈퍼 엘니뇨가 아니고 한 중간급 이하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다행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동서부 쪽에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곡창지대 쪽에서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뭐 사실 좀 잠잠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밀 가격 차트입니다. 지금 밀 가격하고 옥수수하고 원당 가격도 마찬가지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한 24에서 27% 정도까지 밀려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당 579불 정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릴 자리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만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자체도 좀 없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 이 같은 흐름은 사실 음식료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배경이고요.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곡물가 하락 그리고 원화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결국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실적에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느 정도나 좀 수익성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음식료 업종도 이제 예전처럼 다 이제 100% 내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환율 하락이 일방적으로 모든 내수업체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이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자료가 나왔길래 그걸 인용했는데요. 원달러가 한 10원 정도 밀릴 때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EPS가 3%가량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KTNG와 빙그레 역시도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CJ제일제당하고 농심 경우에는 10원 하락하면 EPS가 한 2%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롯데칠성하고 롯데제과도 한 10%가량의 EPS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제 매출 원가율을 좀 따져보자면 빙그레가 한 71% 정도, 그 표대로 좀 상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매출 원가율이 좀 높더라고요. 한 80% 선인데 작년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전망치가 한 8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 군들이 뭐 오뚜기 정도인데요. 오뚜기가 작년에 한 77.4%, 올해도 한 77%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빙그레라든지 대상, 뭐 농심 들어가 있는 70% 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낮은 군으로 이제 올려 있는 쪽들이 롯데제과하고 오리온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왔는데요. 롯데는 작년에 63% 정도였었고요. 올해도 한 63%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 원가율 56% 선이었었는데 올해는 살짝 올라가는데 한 5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롯데하고 오리온이 이제 매출 원가율이 낮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중국 현지 법인들, 해외 법인들의 매출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황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곡물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원가율이 추가적으로 낮게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다른 업체들보다 이 두 업체가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마진이 그럼 잘 나오느냐, 영업 마진이 잘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 오리온하고 롯데는 해외 법인 쪽 판관비가 좀 국내보다 본사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또 상쇄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PM 자체를 뭐 높이는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래도 오리온은 상대적으로 영업 마진은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사실 국제 곡물 가격도 중요한데요. 각 업체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기초 기말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 뭐 CJ가 제일 낮고 오리온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지표만으로 매출 원가율만으로는 수혜가 높고 낮음이 명확하지는 않다. 좀 더 뭐 업체별로도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는 수혜가 더 크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데 전문가님 실적 전망부터 같이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음식료 업종 어느 정도나 좀 좋아질까요? 예, 실적은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주요 세계 기업 위주로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뭐 대체적으로 조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트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연초에 1,089원에서 지금 한 80원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 2분기에 이어서도 환율 수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지난 분기에도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하반기에도 스낵 가격이라든지 라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앞에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밀이라든지 주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원재료 투입에 대한 요인들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진출해 있는데 중국에는 한 30% 이상, 미국에서는 한 14% 이상 지금 법인들이 성장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부분은 현재까지는 뭐 적자로 봅니다만 음식료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저가 곡물 투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일부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대상 같은 경우는 조미료하고 육가공식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기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5,240억 정도에서 5.4% 전년 동기 대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42.7%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2.85조 정도 매출이 총 나올 것 같고 3.8%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12.6% 정도 어떤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상 봤는데 상당히 이제 급등했다가 약간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왔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은 15% 증가된 한 460억 정도. 그러니까 주요 세계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보니까 뭐 매출액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크게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실적 시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열리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음식료 업종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싸도 더 간다라는 리포트를 본 바 있었는데요. 자, 증권가 시각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음식료에 대한 증권가 시각 정리해 주시죠. 네, 업계에서는 그 상반기 곡물 가격 상승을 감안을 하면은 3분기까지 곡물 재료비가 전분기 대비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의 가격이 이미 올랐고 또 이미 주가가 선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과 추가적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 음식료
음식료 대외 변수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경우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또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토픽으로는 CJ제일제당이 제시됐습니다. 식품 부문의 이익 레벨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개선과 마진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TNG, 농심, 매일유업, 오리온 등이 추천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육돈업체의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면서 돼지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돈육 가격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또 원재료비 하락과 맞물려서 육돈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촉촌업종으로 팜스코가 추천주로 제시되는데요. 돈육 관련 매출이 76%로 가장 높고 또 양돈 부분의 턴어라운드와 사료 부분 증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음식료 업종 비중 확대, 추가 성장에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두 분 시각은 어떤가요? 이미 이 같은 흐름을 기대감을 다 선반영한 건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선호 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한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좋은 게 맞고요. 그 대상하고 이제 CJ제일제당이 한 3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연간으로. 오뚜기도 이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뭐 원화 강세 기조라든지 곡물 단가 하향 안정화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대상 가져와 봤는데 올해 연간 순익 전망 한 1,200억대 나옵니다. 퍼가 한 14배 정도이고 PBR은 약간 높아 보이긴 한데 한 2.4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익도 한 1,200억대 후반 나오는 추세이고 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대상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밀릴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최선호주로 대상을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상에 있어서 추가 강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허 의원님의 전략이었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최선호주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농심을 아까 세 종목 중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농심을 본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폭이 42.7%를 해서 제일 높았다. 물론 이제 뭐 기저 효과가 있겠죠. 작년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았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반기에 이제 라면이라든지 스낵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 농심 차트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연초에 이제 상승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전날 종가까지 한 50% 정도 단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는 좋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좀 급등한 상태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매수해도 별로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중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8만 원대 초반권인데 한 35만 원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허 의원님의 최선호주였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상도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조사회관이 나온 농심, 제일제당, 대상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저항을 받을 겁니다만은 세 종목이 비교적 이제 시장 대비해서 수익성 개선이 뛰어난 종목들이니까 뭐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 그리고 농심,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또 CJ제일제당과 팜스코로 최선호주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리고 곡물가 하락은 안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반기 전략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정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